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사는 공포의 대상인데 하지만 주사냐 수술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만큼은 100이면 100 주사를 택한단 말씀. 프롤로 치료란 고농도의 포도당을 관절의 아픈 부위에 주사하는 건데 주사로 지긋지긋한 통증을 잡을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네, 남녀노소 누구나 주사는 좀 꺼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사도 잘만 맞게 되면은 크게 아프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왔던 통증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이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의사 겸 한의사인 박지용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근본적으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도 많이들 그러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아픈 데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의 유병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0%에서 관절염, 약 30%에서 요통 및 좌골통, 약 20%에서 신경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중 약 절반가량이 만성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세 시대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만성 통증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통증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치료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의 몸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물리치료, 환자의 몸에 주사제를 주입하는 주사요법, 약물로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치료, 그리고 위 3가지 치료가 모두 반응이 없을 때 시행하게 되는 수술적 치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주사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사요법의 종류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살이 났을 때 엉덩이에 맞는 소염 진통제 주사, 엉겨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유착 박리 주사, 많이들 맞고 계시죠? 연골주사, 뼈주사 같은 관절강내 주사, 그리고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취시켜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차단 주사, 그리고 손상이 있는 신체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재생주사가 있습니다. 네, 주사요법 가운데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 프롤로 치료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 이게 네.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질환에 프롤로 치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네, 프롤로 치료는 1960년대 미국의 외과 의사인 조지 해켑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근골격계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인대, 힘줄, 연골, 관절막 등의 주사제를 투여해서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일시적인 통증 감소가 아닌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프롤로 치료는 거의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 충돌증후군,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같은 어깨 팔꿈치 질환,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판 파열, 인대 손상, 연골 연화증 같은 무릎 질환, 발목 관절염, 족저근막염, 인대 손상, 아킬레스 건염 같은 발 질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수술 후 실패 증후군, 척추 불안정증 같은 척추 질환에도 모두 프롤로 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프롤로 치료가 통증을 일시적으로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해결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신경 주사와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네. 프롤로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기본적으로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고농도 포도당이 비타민이 섞인 주사액을 신체에 손상이 있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손상이 있는 부위에 인대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쪽 부분이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절이 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절의 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통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프롤로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자가 치유 반응을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매우 짧은 시술 시간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입원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주사제의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 공포가 없습니다. 자, 신경주사와 프롤로 주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신경주사와 프롤로 주사는 다른 치료법입니다. 신경주사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있는 부분에 분포하는 신경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해서 그 신경을 마취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제의 효과가 사라지면 통증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프롤로 치료는 손상이 있는 부분을 직접 근본적으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다시 올라온 일이 적고 치료 효과가 긴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프롤로 주사에도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흔히 뼈 주사라고 불리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랑 프롤로 주사랑 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프롤로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는 기본적으로 고농도 포도당을 손상이 있는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시작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많은 시행과 연구를 한 결과 포도당 말고 다른 재생 물질들도 많이 발견을 하였는데요. 환자 자기 자신의 재생 인자를 혈액에서 추출해서 주사하는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흔히 PRP라고 하죠. PRP 주사가 있고, 그리고 연호 정소에서 재생 성분을 추출해서 주사하는 PDRN 주사, 흔히 DNA 주사라고 하고요. 인체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직접 주사해서 손상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콜라겐 주사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질문을 참 많이 주십니다. 원장님, 이거 뼈 주사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뼈 주사와 스테로이드는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손상이 있는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인데요. 스테로이드를 손상이 있는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염증 억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인대나 근육의 강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혈당이 증가하고 호르몬 교란 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큽니다. 또 스테로이드 효과가 사라지면 통증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프롤로 주사는 내 몸의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주사 부위의 인대와 힘줄이 두꺼워지고 강해집니다. 또한 지속기간이 길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매우 적고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프롤로 주사 치료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프롤로 주사는 원장님 얼마 만에 한 번씩 우리가 맞아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계속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맞는 게 좋을까요? 네, 프롤로 치료 횟수와 간격 및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기본적으로 2주 간격으로 6번 정도, 총 3개월 정도 먼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1회 주사 이후에 활발하게 인대 증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나면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3개월 후에는 그때부터는 2주 간격으로 맞던 주사를 한 달이나 3달 간격으로 늘려서 몇 번 더 추가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되면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종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프롤로 치료를 종료한 이후에도
3에서 6개월간 추가적으로 인대 증식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점점 더 호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거는 뭐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사실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혹시나 주사를 맞은 후에 많이 아프다거나 뭐 붓는다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나요? 네, 프롤로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롤로 치료는 부작용이 적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 치료 방법입니다. 프롤로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염증을 만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 맞은 부위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뻐근하고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증상들은 보통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은 다 가라앉게 되고요.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작용 또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부작용이 낮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주사를 맞고 나서 샤워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보통 저희가 그 예방접종을 해도 뭐 샤워나 목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샤워를 언제 하냐. 시술 후 당일은 샤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탕에 들어가는 치료는 보통 다음 날부터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아니면 위험한 행동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상이 있는 부위의 재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사 후 이틀에서 3일간은 술이나 흡연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재료가 충분해야 건물이 잘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충분한 재생을 위해서 영양 섭취와 휴식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프롤로 치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프롤로 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주로 어떤 질병에 이용되는지 환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지금까지 프롤로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롤로 치료가 구체적으로 만성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프롤로 치료를 할 때 초음파 없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초음파를 활용한 프롤로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활용하게 되면 손상된 부위의 정확한 시술 및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초음파로 시술 부위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이 무겁고 팔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 디스크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로 목 디스크 주변의 관절과 근육 그리고 인대를 강화하게 되면 신경의 눌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과 팔저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팔꿈치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팔꿈치 질환은 크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테니스 엘보우, 팔꿈치 안쪽이 아픈 골프 엘보우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엘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에 달라붙는 힘줄이 손상이 돼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힘줄에 손상이 있는 부분에 프롤로 치료를 하게 되면 힘줄이 재생이 되면서 팔꿈치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자의 혈액에서 재생인자를 추출해서 손상 부위에 주사하는 PRP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포도당 요법에 비해서 팔꿈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계단만 봐도 숨이 턱 막히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신데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하면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사라지고 그리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무릎 주변의 인대, 근육, 힘줄,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되면서 통증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조직에 프롤로 치료를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프롤로 치료 전에
관절 간격이 좁았었는데 프롤로 치료 이후에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들어올릴 때마다 너무 아프고 밤에 잘 때 아파서 어깨가 욱신욱신해서 깨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힘줄이 손상된 회전근개 파열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어깨 주변에 힘줄이 파열된 곳에 프롤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어깨 힘줄이 재생이 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요즘 네.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골프나 테니스를 하다가 또 통증이 와서 프롤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분들 프롤로 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네, 프롤로 치료를 받고 나서 운동을 해도 되냐고 환자분들이 참 많이 물어도 보시는데요. 프롤로 치료를 받고 나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행동은 삼가 주셔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상에서 시행하는 스트레칭은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활 운동은 함께 해주시는 게 회복에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프롤로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이나 저림이 조금 더 심해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왜 그런 건지 원장님 궁금하고요. 혹시 이게 또 부작용은 아닌 건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프롤로 치료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증상이 악화되는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원인이 다른 새로운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인체 프롤로 치료는 인체에 자극을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자극을 받으면서 인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심해진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치료를 시행한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 프롤로 주사를 6번 이상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부작용은 현저히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맞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기본적으로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더라도 몸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시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만 저도 오늘 이상하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 제가 좀 물어보자면 혹시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또 재발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프롤로 치료를 잘 받고 나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있던 조직의 손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의 양상이 치료를 받기 전보다는 훨씬 약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전조가 보일 때 병원에 오셔서 보강 치료를 받고 나시면 다시 증상이 금방 잡히고 오랫동안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통증을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통증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프롤로 치료는 여러분들의 통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육이나 인대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하지 않고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도 여러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의사 겸 한의사인 박지용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